여러분, 30시간 동안 죽음을 직접 경험하고 온 분은 어떤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실까요? 너무나 고마운 분이시죠? 아니타 무르자니. 이미 잘 알고 계신 몇 권의 책도 있으시죠? 자, 오늘 또 책추남 TV가 새롭게 여러분 영상으로 이렇게 방송하면서 첫 방송으로 아니타 무르자니 책 다시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변했다. 자, 이 구절 여러분 너무 좋죠? 나는 깨달았다. 지금까지 지내온 삶 동안에 내가 해야 할 일은 진실로 단 하나뿐이었다는 것을. 그것은 바로 내가 결함이 있다고 느끼는 그 어떤 느낌이나 판단 없이 그저 내가 되는 것이었다. 사랑이 되는 것과 본연의 자신의 모습이 되는 것은 하나이며 같은 것이다. 네, 여러분 잠깐 머금어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시나요? 그저 내가 되는 것. 삶은 살면 살수록 그저 내가 되는 것. 나답게 살아가는 것. 그것의 중요성을 책추남은 삶 속에서 자꾸만 더 느끼게 되는데요. 사실 이렇게 아니타 무르자니가 전 세계적으로 알려진 데는 우리 너무나 잘 아시죠? 인스피레이션의 저자 웨인 다이어 박사님이 아니타 무르자니의 책을 소개하면서 전 지구에 여러분 영향을 주는 소중한 고마운 상황이 벌어졌죠. 말 그대로 웨인 다이어 박사님이 아니타 무르자니를 통하여 우리에게 진짜 인스피레이션을 남겨주신 정말 고마운 일인데요. 실제로 아니타 무리자니는 30시간의 임사 체험을 했고 그거에 관해서 실제적으로 다 이렇게 아니타 무르자니가 그러한 상태였다는 것을 이제 다 검증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죽음 속에서 알게 된 것은 순수한 사랑과 빛의 양자 그리드. 우리는 본질적으로 전체 우주와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 시간의 비선형성. 직선적 시간은 육체와 마음의 필터일 뿐 모든 순간은 동시에 존재한다는 진실. 공간의 비분리성. 외부라는 단어 자체가 분리와 이원성의 환상일 뿐 나침반의 중심이 곧 우주의 중심. 여러분 많은 역사적 신비주의자들과 스승들이 인류의 스승들이 이 얘기를 계속했지만 아니타 무르자니가 직접 죽음 속에서 이 지혜를 가지고 우리에게 귀환해 온 것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고 있는 노력들이 좀 더 자유롭게 흐를 수 있도록 우리의 에고의 한계를 부수고 우주적 동시성에 올라타는 영혼의 황금 연금술을 우리가 또 배울 수 있는 책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참 계속 반복적으로 여러분 나비스쿨에서 들려드리는 이야기가 너무나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 알아차리시죠 이제는? 시대와 장소와 직업과 성별과 그 모든 것과 상관없는데도 어쩌면 그렇게 똑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또 나오잖아요. 행위의 공허. 연료 없는 엔진을 돌리려 하는 공허한 마찰. 내면의 진동 없이 발버둥 치는 행동. 이것을 유의라고도 이야기하죠. 그에 비해서 존재의 허용, 존재의 주파수를 맞출 때 우주는 동시성이라는 가속도를 선사한다고 하죠. 우리의 진동 주파수가 자꾸 올라갈 때 사이토 이토리 씨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가능한 즐겁게 살아라. 진동수를 떨어뜨리지 말아라.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러한 감각을 알면서도 정말 책추남이 여러분 얼마나 많이 읽었겠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아직도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서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정직하게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깨달은 사람도 아니고요. 저는 뭐 이것들이 무조건 다 된다. 무조건 시크릿대로 된다. 이렇게 절대 말씀드리지 않죠. 제가 해 보니까 그렇게 만만한 작업이 아니니까 그래요. 하지만 진실이라는 건 알겠어요. 근데 그 진실이 내 몸에 체화돼서 내 삶으로 자유롭게 펼쳐지는 데는 이 수행. 근데 절 보니까요. 그냥 워낙 평범한 저라서요. 말 그대로 점어 점수밖에 안 되더라고요. 도노 점수, 도노 돈수는 저하고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이렇게 자꾸 책을 읽고 이렇게 소개 드리면서 저 스스로가 제 세포 속에 스며들게 하나씩 느리지만 또 불가피한 시행착오는 기꺼이 맞이하면서 한 발짝 한 발짝 가는데 여러분 우리 같이 가는 걸음인 거 아시죠? 그러니까 제 이름도 코코치라고 했잖아요. 여러분도 저에게 코치가 되어 주시고 저도 여러분에게 또 이런 마중물을 부어 드리는 코치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이제 아니타 무르자니가 우리에게 준 진리죠. 외부의 권위의 생존 주권을
무의미한 영혼의 비극. 우리는 무한한 우주적 장엄함을 육차라는 초라한 감옥에 스스로 유폐시켰습니다. 피로감은 우리의 주도권, 영혼의 주도권을 내어준 대가입니다. 자, 타인의 기대에 맞추려고 우리 목소리, 진실한 목소리를 듣는 것보다 어렸을 때부터 우리가 외부의 목소리를 듣도록 교육을 받죠. 그리고 권위를 외주화하게 되죠. 뭐 의사, 선생님, 스승, 또 무슨 책. 약간 외부 권위가 생사화복을 결정하도록 우리 자신의 주도권을 이렇게 내준다는 거죠. 그렇게 됐을 때 우리가 주도권을 갖고 삶을 사는 대신 희생자의 정체성으로 우리 스스로를 수선할 결함이 있는 뭔가 자꾸 고쳐야 하고 뭔가 자꾸 개발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대부분의 여러분 자기 계발 책은 책추남의 용어로는 에고 계발, 미운 오리 새끼 발전법, 애벌레 기어 올라가는 법 이런 느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이게 더 이상 이런 희생양의 정체성을 우리가 반복하지 않을 수 있도록 같이 모여서 이렇게 나비스쿨 자꾸 하는 거잖아요. 자, 이런 결핍을 전제로 한 행위는 또 다른 결핍을 창조하는 완벽한 덫이 된다는 거죠. 우주의 자원이 제한적이라는 거대한 착각을 우리가 함께 자꾸 생각을 하니까 그런 일이 자꾸 벌어지는 거죠. 우주는 무한하지만 에고를 이 일을 갖다가 뭐라고 파이 싸움. 그렇죠? 이런 식으로 제로섬 게임으로 자꾸 가는 거죠. 그렇게 되면 당연히 비교와 질투라는 감정적 독배를 마시며 우리의 생명력을 소진하게 되고요. 결과는 정취하려는 공격적 추구가 도리어 필연적인 저항과 마찰을 낳게 돼서 진짜 말 그대로 아둥바둥, 아둥바둥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아니타 무르자니가 정말 암 말기로 간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병이 우주의 처벌이 아닌 억눌린 에너지의 인보이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몸은 부정적 감정을 억누르고 억누른 대가로 신체적 비명을 지르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부정적 감정이 억압되면 말 그대로 에너지 병목 현상이 생기고 흐르지 못한 그곳에 병이 점점 나오게 되죠. 그래서 병을 적대시하고 싸우려는 태도는 오히려 병적인 마음을 더 깊게 만든다고. 암 말기에서 이제 회복된, 여러분 정말 기적처럼 회복되는데, 아마 아니타 무르자니는 우리에게 이 진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이번 생을 그렇게 고단한, 아이고 말이 그렇지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여러분. 암 투병한다는 게, 그걸 바라보는 가족들도 힘든데 본인은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언제나 또 하는 이야기들, 또 계속 이 진실을 보고 와서도 같이 얘기를 해 줍니다. 우주는 단지 내면 상태를, 육체는 단지 내면 상태를 비추는 영상기 스크린에 불과하다. 투사를 통해 보죠. 순수 의식은 내가 전체 우주 에너지와 하나라는 알을 안다는 것. 우린 이미 알고 있는데 이것을 깨달으려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미 알고 있던 것을 기억해내면 된다라고 여러 스승들은 입을 모아 말씀을 하시죠. 주파수의 허용, 통제하려는 의지를 완전히 내려놓고 생명의 힘에 모든 것을 넘겨주는 삶. 그게 surrender, 놓아버림. 그렇죠. 많은 단어로 표현하죠. 항복.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 에고가 정말로 이걸 얼마나 쥐고 있는지, 마치 그런 거랑 똑같잖아요. 여러분 그 이야기 들어보셨죠? 어떤 사람이 밤길에 절벽에서 굴러떨어지다가 간신히 이 나무 뿌리를 잡고 이제 밤새 매달려 있다가 도저히 견디다 못하다 팔에 힘이 빠져서 '이제 더 이상 세상을 하직하는구나.' 하고 손을 놨는데 3 센치 위에서 바둥바둥했다라는 그 이야기처럼 우리가 우리 인생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나 하는 생각도 합니다. 자, 그렇게 이런 모든 것을 넘겨줬을 때 아니타 무리자니에서 며칠 만에 암세포가 소멸하고 기적적인 물리적 재정렬이 일어나 버리죠. 아마 모두에게 이런 일이 막 상시적으로 일어나는 것 같진 않아요, 여러분. 하지만 가끔씩 출현하는 경우들이 있고, 또 이렇게 온전한 놓아버림이 될 때 이것도 가능하다는 하나의 어떤 블랙 스완 같은 네, 약간 흰 백조가 많지만 한 마리의 검은 백조라도 있으면 그거는 그렇지 않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좀 많은 사례는 아니지만 정말 이것이 가능태가 있다라는 거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죠. 또 재밌는 얘기를 합니다. 이기심은 자기 사랑의 과잉이 아니라 심각한 결핍 증상이다. 무조건적인 자기 수용 없이 남을 사랑하는 것은 연기일 뿐이다. 자, 그래서 이기심은요, 스스로 굶주린 상태에서 외부 에너지를 통제하고 착취하려는 에고의 생존 본능을 의미하는 게 이기심이라고 하고요. 자기 사랑으로 차고 넘칠 때,
장어놈을 깨달은 자는 메마르지 않으며 넘쳐흐르는 존재 자체로 주변 세계를 치유하게 되죠. 얼마 전에 여러분 제가 올려드렸잖아요. 돈에 관한 최고 수준의 지혜에서 여러 스승들이 돈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것. 돈은 물질적인 어떤 돈 자체가 아니라 풍요의 상태, 그 충만의 상태에서 흘러 넘치는 그 감각을 통해 우리 영혼이, 우리 건강이, 우리 재정이, 우리의 관계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것. 참 여러분 정말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게 진실인 건 알겠는데 그것을 하는 데는 시간이 걸리고 수행이 되니까 조금씩이라도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서 제가 이런 얘기 드리잖아요. 여러분 넘어지면 동전이라도 줍고 일어나고 물에 빠지면 물고기라도 물고 일어나자고. 그렇게 나비스쿨에서 한 걸음 한 걸음 또 연결돼서 그 영상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많이들 좋아해 주시던데요. 또 어떤 분은 "그 한 문장이 뭐냐?"라고 물었을 때 그 한 문 저에게 있어서 그 한 문장은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라는 그 한 문장. "우리는 물통은 우리의 물의 공급처가 될 수 없다. 물의 출처는 강이고 바다다." 그 무한한 그 존재태, 장엄함을 깨달을 때 우리가 더 이상 결핍으로 살아가지 않게 될 것이다. 야 그걸 믿는 게 왜 이리 빡센가요 여러분? 자, 우리는 우주와 분리된 조각이 아니다. 우리는 본질적으로 백조다. 나비다. 이 얘기를 계속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우리가 불멸의 다이아몬드 같은 존재다. 이 한 메시지를 제가 나비스코를 통해 여러분에게 끊임없이 반복하고 반복하고 반복해서 여러분의 세포 속에 또 제 세포 속에 한 땀 한 땀 이렇게 가랑비에 옷 젖듯이 스쳐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방송하고 있는 거잖아요. 자 이제 노력보다는 이제 허용의 주파수로 이제는 그래서 통제, 저항, 고갈이라는 기존 시스템 애고 게임에서 벗어나서 새로운 시스템으로 알아차리고 허용하고 동시성의 발생이 일어나도록 자꾸 우리를 훈련해 가는 것. 그것이 흐르는 듯이 사는 삶의 모습이잖아요. 아둥바둥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애벌레가 힘겹게 기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로 나비처럼 날아 올라가는 거죠. 인생을 이제 이렇게 날아가는 방식으로 살아보고자 우리가 애쓰는 거죠. 아니타 무르자니도 결국은 보여드렸던 그 얘기들을 계속 얘기를 합니다. 자 책추남이 이제 라이프 체인저 코칭이라는 이제 게임 스킬을 이제 나비스쿨에서 이제 전부 다 정리해서 이제 개발해서 정말 원하는 분들에 한해서만 이제 코칭으로 진행하고 있는데요. 거기서 항상 말씀드리는 네 가지가 이런 거죠. Sacred Stop. 우리가 애고 게임이 시작됐을 때 알아차리는 것. 두 번째 Natural Flowing. 부정적 감정을 흘려보내고 생명의 에너지가 이렇게 자연스럽게 에너지가 흐르도록 하는 거죠. 세 번째 Deep Rooting. 우리의 근본적인 나 자신과 또 우주와 연결되도록 하는 것. 그리고 그때 흘러나오는 에너지로 Flying High. 여러분 flow라고도 우리가 몰입을 얘기하지만 fly라고도 얘기하잖아요. 그 상승된 의식 상태로 나비의 게임, 백조의 게임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것 자꾸 말씀드리잖아요. 다 똑같은 얘기입니다. 에고의 분투, 셀프의 허용, 에고 게임, 셀프 게임 다 똑같은 얘기죠. doing, being 이런 얘기. 용어만 다르지 정말 똑같다는 거 여러분 알아차리시나요, 이제? 에고 게임은요. 결핍, 불안, 타인의 인정 갈구. 그렇죠. 거기에 비해서 심리적 동기는 셀프 게임은요. 기쁨, 환희, 내면의 울림이죠. 또 의식의 초점은 미래의 특정 결과와 보상에 집착하는 대신 아 지금 이 순간의 순수한 존재 상태를 추구하고 에너지 상태가 저항과 마찰로 인한 생명력의 고갈이 일어나는 데 반해서 흐름과의 일치로 얻는 무한한 생기, 에너지, 활력 이런 얘기를 계속 우리가 하는 거죠. 또 현실적 결과가 또 다른 결핍과 갈증의 무한 반복. 가도 가도 허무하거나 가고도 가도 목마른 거죠. 거기에 비해서 이제 기적적인 동시성과 완벽한 현실의 재정렬. 저도 그것을 맛보기도 하고 또 가라앉기도 하고 맛보기도 하고 가라앉기도 하고 아주 그냥 여러분 전문 용어로 "환장하겠습니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진짜. 하지만 멈추지 않고 가 보는 거죠. 자 어떤 sacred stop 말 그대로 어떤 일이 있을 때요. 제가 이건 어떻게 정립을 한 거냐면은요. 그 많은 마음 공부 방법을 다 봤더니 네 가지 카테고리로 다 그냥 몰입된 다 그냥 수렴되는 거예요 정리해 봤더니. 첫 번째는 내 에고 게임이 벌어지고 있는 그것을 알아차리는 것. 그리고 여기서 되게 중요한 기술은요. 그냥 그거를 내리기도 하되 그냥 극장의 스위치를 내린다는 것 자체도 무관심해지기도 해야 될 거고 그냥 있는 그대로 안아 버리는 것.
이게 성스러운 멈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단계 natural flowing. 부정적 감정이 적이 아니라 우리를 통과해내는 에너지일 뿐이죠. 그래서 억지로 억압하거나 하지 말고 자연스럽게 흐를 수 있는 이것에 위한 다양한 기법들이 있잖아요. 그것에 관해서 굉장히 또 좋은 기법 중에 하나가 세도나 메서드라는 아주 훌륭한 방법이 있죠. 물론 꽤 알려졌지만 그 방법의 힘에 비해서는 덜 알려진 것 같은데요. 이 세도나 메서드 참 강력한 방법이니까 여러분 또 제가 이렇게 정리해서 소개해 드릴 테니까 또 참조하시고요. 자, 세 번째 딥 루팅 깊게 뿌리 내리는 거죠. 내 본연의 나로. 나비스쿨에서 오신 한 분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어디도 가 봤고, 어디도 가 봤고, 어디도 가 봤고 이제는 나비스쿨에 뿌리를 내리겠습니다."라고 했을 때 제가 뭐라고 그랬냐면 "어디다 뿌리를 내리냐."고 "당장 잘라 버리겠다."고. 진짜 온전한 뿌리는 여러분의 지나 여러분의 깊은 곳에 내리도록 하는 것이 나비스쿨의 철학이자 그리고 지금 시대의 온전한 여러분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나 많은 이제 앞으로 더 많은 혼란들이 예고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제가 피닉스 퓨처 스쿨도 시작을 했잖아요. 이제 정식으로 이제 조만간 나비스쿨에서 이제 소개도 드릴 텐데 피닉스 퓨처 스쿨 혹은 피닉스 미래지능 연구소에서 정말 수많은 선지자들과 미래학자들과 투자가들과 국가안보기관과 예언자들, 예지자들이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것 "앞으로도 어려워질 것이다. 혼란스러워질 것이다." 지금도 보시기에 정말 드라마 같은 세상이 펼쳐지고 있잖아요. 이걸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해야 됩니까? 더 많이 혼돈스러울 때 대중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많은 분들은 내 머리를 누군가에게 이렇게 갖다 맡기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뭔가 절대적인 것에 나를 기대고 싶어 하는 마음. 그러니까 가짜 우상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게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도 많은 이 도판과 돈판에 수많은 교주들이 출현할 것 같은데요. 사기꾼들이죠. 쉽지 않겠지만 여러분 점점 더 우리 안에 스스로에게 뿌리를 내릴 수 있는 딥 루팅 내가 바로 그것인 것. 타트바 마시를 알아가는 것. 이것이 스텝 3 고요. 카테고리 네 번째는요. 플라잉 하이 단계입니다. 그 영혼을 허락한 그 상태에서 펼쳐지는 동시성과 같은 삶의 라이프. 여기서 또 착각을 하면 안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하게 되면 무조건 모든 일이 다 잘 뭐라고 할까요? 다 잘 되고 무조건 잘 풀리고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면은 답 안 나옵니다. 조셉 캠벨조차도 이렇게 얘기를 하죠. "Follow your bliss." 그럼 우주가 당신을 위해 길을 열 것이다. 하지만 그것이 편안하다는 의미는 아니다. 평안할 수는 있으나 편안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 영웅의 여정이 거기에 걸맞는 영웅에 맞는 시련이 있을 때도 있다는 것도 인정해야 되는 것. 어둠의 숲으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 이 영상들 다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블리스를 찾아서 같은 이야기들이요. 자, 그 영상들도 제가 다 지금 이제 하나하나 다 정리해서 하나씩 올려드리고 있으니까 연결해서 제가 다 연결해 놓도록 해 볼게요. 제가 기억나야 되는데. 네. 블리스를 찾아서 또 그런 내용들이 제가 또 끝날 때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정말 수행입니다. 계속 수행해야 되고 모여서 같이 공부해야 되고 이 단계들을 준비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더 나아가서 이 혼란한 시대를 준비하는 우리의 안목과 정말 준비가 꼭 필요한 우리가 정말 진입해 본 적이 없는 정말 대문명의 전환기가 이미 시작됐기 때문에 그걸 빨리 알아차리고 우리가 준비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되게 많습니다. 거기에 관해선 타노스 님의 예지들도 우리가 잘 정리해야 해볼 필요가 있죠. 이 방식으로 제가 한번 또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정체성의 확립. 아니타 무르자니도 결국 같은 얘기하죠. "당신은 당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바로 그 존재다. 여러분의 모든 치유와 창조적 동력은 여러분 내면 안에 이미 갖춰져 있다. 버려야 할 것도 없고 용서해야 될 것도 없고 얻어야 될 것도 없고 이건 에고 관점에서는 혹은 또 어떤 수행의 단계에 있어서는 그런 게 필요 없지만 궁극적이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여러분은 이미 될 필요가 있는 모든 것을 갖춘 완벽한 존재라는 것. 단지 내가 누군지를 기억하고 그 존재에 맞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를 수행하는 것. 아주 쉬운 표현으로는 여러분 왕자와 거지 있잖아요. 거지로 살다가 자기가 왕국으로 왔다고 갑자기 신분은 바뀌었지만 태도가 바뀌진 않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누군지를 깨닫고 그 습관들이 분명히 남아 있을 텐데 그 에고의 습관을 그것도 알고도 결국은 우주가 신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은 정말 하나의 장치라고 얘기를 하죠. 그 게임을 하거나 여러분 드라마가 펼쳐질지도 항상 그 적의 역할을 하는 게 필요하잖아요.
에고를 적으로 여기는 것보다는 에고를 까칠한 애완동물로 바라보는 게 훨씬 더 혹은 신이 우리를 위해 그 게임 레벨을 그러니까 뭐라 그럴까요? 그때 뭐라 그래 몹이라고 그러나요? 단계마다 지키는 대장 몹들을 보스들을 이렇게 넘어가는 것처럼 그 에고들을 우리가 그런 장치라고 이해하는 것도 꽤 도움이 되겠죠? 자, 그리고 굉장히 또 중요한 지혜 얘기하죠. 신성한 유머, 삶을 너무 심각하게 대하지 않는 자가 우주를 이끈다. 가장 위대한 영적 원칙은 다름 아닌 최대한 많이 웃는 것. 자, 그럼 뭐가 떠오르나요? 사이토 이토리 씨가 또 떠오르죠. 그래서 여러분 사이토 이토리가 제가 볼 때 정말로 이 시대를 위한 조르바 붓다 같은 굉장히 고마운 스승이자 코치이자 우리의 친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1% 부자의 법칙이라든가 괜찮아 분명 더 잘 될 거야. 상식을 깨부숴라. 운 좋은 놈이 성공한다. 그리고 지금 번역하고 있는 사이토 이토리의 마법의 언어 후아후아 이 책들을 계속 살려내고 사이토 이토리의 지혜들을 자꾸 이렇게 여러분은 여러 책들을 소개해 드리고 있는 것도 바로 이것 때문이죠. 저는 그만큼 못 살아도 제가 추앙하고 그렇게 한 걸음이라도 더 살아보려고 애쓰고 '우리도 그래 보자.' 또 누군가 그런 사람이 출연했을 때 우리 모두에게 희망이 되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투명한 내면과 에너지의 이제 순환이 이루어지면 적시적소의 기적이 일어나는 일.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은 억지로 추구할 필요 없이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그게 가능한데 여러분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레벨이 우리의 진동 주파수가 거기까지 상승할 때 그래서 저는 이 시대에서 굉장히 중요한 거는 AI가 절대 못 해 주죠. 독서 토론, 오프라인 독서 토론을 위한 메타 인지력, 글쓰기, 토론, 읽기, 말하기를 통해서 이것은 길러줄 수밖에 없더라고요. 제가 책추남이 하루 만에 AI로 책 쓰기 혹은 또 여러분 AI를 통해서 제가 솔로프리너가 되는 법이라든가 미래 준비를 하는 법 전부 다 수업들을 하나하나 공개할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음 메타인지력은 대체가 안 되더라고요. 결국 이것을 움직이는 거는 메타인지력이고 또 하나는 명상. 그래서 책추남 나비스쿨에서 여러분 독서 명상 클럽 하는 거 아시죠? 그래서 독서 명상 클럽도 그것 때문에 같이 이 두 가지를 같이 가지기 위해서 메타인지력과 그다음에 자기 성찰의 힘이 우리를 지탱하는 두 기둥이 강력한 기둥이 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일 때 그 집단 지성을 사용할 수 있겠죠. 그래서 나비스쿨에서 자꾸 함께 모입시다. 함께 모여서 토론하고 같이 새로운 미래를 준비하고 우리 진짜 나를 알아갔으면 좋겠습니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죠. 자, 또 제가 너무 사랑하는 구절로 이제 마무리 지어갈까 하는데요. 내가 행복하면 우주도 행복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이들도 나를 전부 사랑하게 된다. 내가 평화로우면 모든 창조물이 평화롭다. 다시 한번. 내가 행복하면 우주도 행복하다. 내가 나를 사랑하면 다른 이들도 나를 전부 사랑하게 된다. 내가 평화로우면 모든 창조물이 평화롭다. 여러분 어떠시나요? 참 멋진 정말 멋진 구절 아닌가요? 사이토 이토리도 얘기하죠. 80억 중에 나 자신 먼저 행복하게 만들 줄 알아야 된다. 저에게도 스스로 생각해 보는데요. 여러분 댓글로 여러분이 나 자신을 오늘 행복하기 위해서 해줄 수 있는 행동 하나 한번 적어 보시면 어떨까 싶어요. '나를 위해서 나는 오늘 나를 행복하기 위해서 요걸 해 보겠다.' 뭐 어싱을 해도 좋고 또 가끔은 좋은 음식 먹다가 아이스크림 하나를 나를 위해서 사 줘도 좋을 것 같고 또 나를 위해서 자연에 잠깐 나가도 좋고 여러분이 행복한 그것을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하나의 행동 한번 적어 보실래요? 자,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기억을 되살려서 엔딩 페이지 이 영상 끝날 때 엔딩 페이지에다 걸어 드릴 거긴 하지만 그 한 구절 우리의 그 돈에 관한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거장들의 한 구절 한 구절을 소개한 그 영상 그리고 또 제가 소개해 드린다고 한 것들 '내 존재가 나를 부양한다.'라는 이야기들 조세 캠벨의 이야기들 제가 관련 영상들은 함께 또 한번 엔딩 페이지에 같이 넣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혼자 꾸는 꿈은 꿈에 불과하지만 함께 꾸는 꿈은 현실이 됩니다. 정말 우리 개인적으로도 우리 한국에 있어서도 세계적으로 인류에 있어서도 엄청난 이 변환기에 우리가 함께 모여 정말 멋진 꿈 같이 꿨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을 위한 나비 효과 아시죠?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될 만한 분들 세 분에게만 이 영상 공유해 주시는 것. 그리고 나비스쿨에서 되살려내는 책들 함께 많이 사랑해 주시는 것. 그것이 모두 우리의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일이 아닌가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언제나 의뢰 같은 것 있죠?
우리 주변 축복하기 지금 이 순간. 여러분, 내가 사랑하는 이들을 기억하고 이렇게 얘기해 봅시다. 내가 사랑하는 모든 이들에게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답니다. 내 주변 오늘 만나는 이들에게, 내가 기억하는 이들에게, 나 자신에게 이 이야기 적어 주시고 그것에 대한 인증으로 여러분 좋은 일이 눈사태처럼 몰려오고 있습니다라고 댓글로 함께 남겨 주시면 우리가 서로서로 진동수를 계속 업하고 나비 효과를 일으키는 일이 되리라 믿습니다. 자, 여러분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